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젊을 땐 늘 뭔가를 쫓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 모든 소란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그저 해가 뜨고 저무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선조들의 지혜가 따뜻한 봄처럼 조화를 이루는 금은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평화를 말하지만 정작 그 평화가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모르죠. 세상이 조용해져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의 소음이 멎을 때 찾아오는 걸까요?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던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빛이 하얀 커튼을 따라 퍼지더니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따뜻하게 감쌌죠. 그 향이 방 안을 천천히 돌며 제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마음이 조용하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젊을 땐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누가 나를 인정하나 눈치를 보고 집에서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땐 늘 누군가와 비교했고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조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그 조급함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든 몰라보든 그저 내 안이 평온하면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되죠. 요즘은요, 아침 햇살만 봐도 감사하고 혼자 조용히 밥을 먹는 시간조차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노년의 평화 아닐까요? 세상을 다 이겨서 얻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평화를 느낄 때마다 공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혼란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의 모든 계절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란하지 않는다는 첫 구절에서 오래 머물게 되어 젊을 땐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을 해야 하나 쉬어야 하나,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하나, 내 삶을 찾아야 하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늘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불안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지혜란 세상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아는 거라는 거요. 어느 날 동네 공원 벤치에서 늘 아침마다 조깅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나이 들수록 목표가 단순해야 해요. 오늘도 걸었다. 그게 목표면 충분하죠. 그 말이 참 고맙게 들렸습니다. 우린 평생 거창한 목표를 세우며 살아왔죠. 출세, 자식 성공, 집장만, 노후 대비. 하지만 정작 진짜 지혜는 오늘을 잘 걷는 일에 있더군요. 그게 바로 혼란하지 않게 사는 법이었어요. 공자는 또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애들이 내 말도 안 듣고 남편도 무심하고 나 혼자 사는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죠. 그리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너 혼자 잘 견디고 있잖아. 그게 어진 사람의 힘 아닐까? 그 친구는 잠시 멍하더니 그렇네, 나 혼자라도 버티고 있잖아. 하고 웃었죠. 그 순간 저는 공자의 말이 수천 년 전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에 무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오늘에 충실한 사람은 더 이상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공자는 말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 구절을 나이 들어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젊을 땐 용감하다는 게 누군가에게 맞서거나 큰일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니 진짜 용기란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닫지 않는 것이더군요. 예를 들어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용기, 서운했던 자식에게 괜찮다 한마디 하는 용기, 혹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제 조금 무섭네요라고 솔직히 말하는 용기. 그런 용기가 진짜 평화를 가져옵니다. 왜냐면 용기란 마음을 여는 일이니까요. 닫힌 마음은 결국 자신을 가둡니다. 열린 마음은 바람을 통하게 하고 그 바람이 고요를 데려오죠. 그런데 말이죠. 공자는 이런 말을 나이 60이 넘어서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젊을 때 세상을 바로잡으려 애썼고 나라를 위해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결국 나이 들어 깨달은 건 마음의 조화였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 세상의 시끄러운 말들도 이제는 거슬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귀가 순해진다는 건 남의 말에 끌리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평화롭지 않은 이유는 세상은 조용해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은 내 귀를 순하게 하자. 남의 말보다 내 숨소리를 들어보자. 공자의 가르침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이런 그림을 떠올립니다. 한적한 새벽, 책상 위에 등불 하나. 그 앞에서 조용히 글을 쓰는 노학자. 그 빛이 강하지 않아도 그 속에는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크게 빛나진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방향이 되어주는 불빛 하나쯤은 남기는 살. 그게 바로 공자가 말한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시작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봄 햇살이 참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집 근처 산책길을 걷는데 벚꽃이 이미 다 져버리고 초록 잎이 자리를 채우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 봄이 물러날 때 이렇게 조용하구나. 그 조용함이 왠지 제 마음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떠나는 것에도 소리가 줄어들더군요. 젊을 때는 뭐든 요란하게 끝났는데 이젠 조용히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일이 편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인물이 있었어요. 조선의 학자 퇴계 이황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 평화의 모습과 참 닮아 있거든요. 이황 선생은 나라의 일을 맡으며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학문에 열정적이었고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는 조금씩 비움의 지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가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 안동으로 내려갔을 때 주위에서는 안타까워했죠. 이런 분이 나라를 위해 더 일해야 하는데 왜 물러나십니까? 그때 이황 선생은 고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늘이 하는 일을 거스르지 말라. 이 말이 참 깊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려는 일과 하늘이 허락한 일이 다를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모든 걸 붙잡고 있던 제 손을 살며시 놓게 만드는 한 문장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가 그랬습니다. 일을 사랑했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이제 좀 쉬어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당신이 그만두는 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야. 그 말이 참 고맙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퇴계 이황의 그 말, 하늘이 하는 일을 거스르지 말라를 제 마음속 좌우명처럼 붙잡고 살았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결코 더 이루는 데 있지 않더군요. 이미 충분히 해온 자신을 인정하고 놓는 일, 그게 평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황 선생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고요하면 그 안에 진실이 비친다.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어요. 고요하면 진실이 비친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일부러 텔레비전을 켜지 않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그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느껴보려 하죠. 한 번은 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요즘 뭐 하면서 지내요? 그냥 멍하게 있어요. 그게 요즘 제일 좋아요. 멍하게요? 응,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그 친구는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머리를 비우면 마음이 쉬기 시작하거든요. 퇴계 선생이 말한 고요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는 용기였어요. 요즘 세상은 참 시끄럽잖아요. 휴대폰을 켜면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린 마음속에 조용한 산 하나쯤은 있어야 해요. 이황 선생은 관직을 내려놓은 후 자연과 함께 살며 도를 가르쳤습니다. 새벽이면 산책을 나가고 점심에는 제자들과 차를 나누며 철학을 이야기했죠.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세상의 시끄러움은 잠시지만 마음의 고요는 오래 남는다.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어느새 시끄러운 세상보다 마음의 고요가 더 좋아졌어요. 젊을 때는 누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했는데 이젠 그저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노년의 품격이에요. 며칠 전 산책을 하다 우연히 들꽃 한 송이를 봤습니다. 누가 돌보지 않았을 텐데 그 자리에 조용히 피어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꽃도 퇴계 선생님이 말한 고요 속의 생명 같구나. 세상에 소리치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 피어나면 그게 삶의 완성 아닐까요? 퇴계 이황의 또 다른 글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투지 않는데 사람만이 다툰다. 이 구절을 읽을 때면 마음이 조금 아파옵니다. 우리는 평생 다투며 살아왔잖아요. 사람과 일과 때로는 자기 자신과도. 하지만 이제는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압니다. 굳이 이기지 않아도 그저 이해하면 되는 시기가 노년이에요. 저는 요즘 이런 연습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기. 그 대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도 그럴 이유가 있겠지.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이황 선생이 말한 고요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힘. 어느 날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다 할머니 한 분이 상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이 들면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이제는 뭐가 옳고 그런지 싸울 힘도 없어. 그 말이 우습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겠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이해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퇴계 이황 선생은 말년에 작은 정자에 앉아 달빛을 보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바람이 고요하고 달빛이 맑도다. 이 밤이 길어도 나는 외롭지 않구나.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외롭지 않다는 말이 이렇게 고요하게 들리기도 하더군요. 노년의 평화란 혼자여도 괜찮은 마음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이황 선생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책상 위에 이런 글귀를 걸어두었다고 해요. 무심즉석 마음을 비워야 본성을 본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끔은 마음이 복잡할 때 그 글귀를 적어놓고 바라봅니다. 비워야 본성을 본다. 그 문장을 읽으면 가슴속에 쌓인 걱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나이가 들면요, 비움이 곧 평화가 되더군요. 젊을 때는 무언가를 얻는 일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비워내는 일이 평안이 됩니다. 퇴계 이황이 그랬듯 저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도 서운함도 지나간 시간도 그리고 오늘 창문 밖으로 흐르는 바람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황 선생이 계셨다면 지금의 우리에게 뭐라 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고요하면 그 안에 이미 답이 있다. 며칠 전 우연히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공책이었죠. 노랗게 바랜 종이 사이에서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평화롭고 미워할 때 괴롭다. 언제 적에 적은 건지 기억나지도 않았지만 그 문장은 마치 오늘의 저를 향한 말 같았어요. 누군가를 미워할 땐 가슴이 답답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때 생각났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는 세상의 모든 명예를 누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말년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작은 농가에서 농민들과 함께 지내며 글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모든 행복은 사랑에 있으며 모든 평화는 용서에 있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명성과 자존심 때문에 가족들과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 소피아와는 오랜 갈등을 겪었죠. 그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합니다. 저 역시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모질게 굴었던 순간들 말이에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퇴직 후에 매일 집에 있으니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졌죠. 그날도 별것 아닌 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그 말의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톨스토이의 말을 떠올렸죠. 모든 평화는 용서에 있다. 그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어요. 평화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때 시작된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조용히 남편에게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제 내가 좀 심했지? 그 한마디에 남편이 미소를 짓더군요. 그 미소가 바로 평화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돈도 명예도 심지어 이름조차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죠.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열린다. 저는 그 말을 곱씹을 때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해 산다는 건 결국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다. 사람은 미워하면 고립되고 사랑하면 연결됩니다. 그 연결이 바로 평화의 모양이 아닐까요? 톨스토이는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는 단순했습니다. 낡은 셔츠 한 벌,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마을 아이들. 그는 그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세상이 다시 따뜻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반복되었죠. 오늘 나는 사랑했는가? 그 질문이 저는 참 좋습니다. 사랑했는가? 미워하지 않았는가? 그 단순한 물음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며칠 전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자꾸 미워져.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묻어 있었죠. 그래서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조금만 멀리서 봐봐. 멀리서 보면 미움보다 사연이 더 보여. 그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참 톨스토이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톨스토이처럼 거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남긴 그 한 문장은 늘 제 마음속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그 문장을 곱씹을수록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괴롭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요. 톨스토이의 평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 안의 미움을 비워내는 일. 그가 말년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 그 말이 참 따뜻하지 않나요? 그는 세상과 화해한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화해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저도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려요. 괜찮아. 이제 됐어. 그 말이 저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해한다는 건 용서한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용서가 마음을 푸는 일이라면 이해는 마음을 품는 일이니까요. 톨스토이는 결국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사랑만 남겼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가장 가난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평화롭게 했죠. 나이 들어간다는 건 점점 더 사랑에 가까워지는 일 같아요. 젊을 땐 사랑이 뜨거웠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조용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미워하지 않는 그 온기 속에서 노년의 평화가 피어납니다. 며칠 전 절에 다녀왔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조그만 산사였어요. 바람이 잔잔하고 솔잎이 서로를 스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경내로 들어서자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고 그 향이 마치 제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듯 했습니다. 그곳 마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스님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세상은 다 바쁘게 뛰지만 마음은 가만히 서 있어야 평화를 찾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나이 들수록 몸은 느려지는데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잖아요. 그런데 스님 말씀처럼
진짜 평화는 멈추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불교의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바람이 일고 바람이 멎으면 고요가 온다. 예전에는 그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마음의 바람이라는 건 결국 내가 만들어낸 생각의 소용돌이더군요. 누군가의 말, 지나간 일, 아직 오지 않은 걱정까지 그 모든 생각이 마음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절 마당에서 작은 일을 겪었어요. 한 아이가 연못가에 있던 물고기를 보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물고기는 왜 이렇게 조용해?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죠. 조용해서 오래 사는 거야. 그 짧은 대화가 저에겐 참 깊게 남았습니다. 우리도 결국 조용해야 오래 살고 고요해야 깊어집니다. 이제는 그것이 평화의 진짜 형태라는 걸 알겠어요. 불교에서는 무심을 최고의 경지로 봅니다. 이 말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놓아주는 일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봅니다. 지금 내 손엔 무엇이 쥐어 있을까? 누군가에 대한 미련,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아직 오지 않은 걱정들. 그걸 조금씩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속 바람이 잦아듭니다. 예전에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 난 명상 같은 건 못하겠어. 앉아있으면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나. 그래서 저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죠. 그게 바로 시작이야. 생각이 올라오는 걸 보는 게 명상이래. 그 친구가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그럼 나도 해볼까? 하고 웃었죠. 그 후로 그녀는 매일 아침 5분씩 조용히 앉아 있답니다. 요즘은 그 친구가 오히려 저보다 평화로워 보여요. 불교가 말한 평화는 거창한 게 아니더군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이에요. 경전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 시간이 천천히 멈추는 기분이 듭니다. 우린 평생 내일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오늘을 잘 사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평화는 내일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날 절에서 스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시끄럽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고요만이 평화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말은 달랐어요. 시끄러운 마음도 결국은 삶의 일부라는 것. 고요와 소란이 함께 있어야 삶이 완전하다는 뜻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래, 이 소란도 내 안의 일부야. 그렇게 인정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멈춤의 미학입니다. 세상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내 마음은 잠시 멈춰 서 있는 것.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나 자신이 보입니다. 한 번은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을 때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바깥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변할 때 달라진다. 그날 이후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선을 바꿔보려 합니다. 이 일은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대신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나? 라고요. 그 질문 하나가
제 하루를 바꿔놓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5분 동안 창가에 앉아 바깥의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엔 그저 바람이었는데 이젠 그 바람 속에서 제 마음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바람이 거칠고 어떤 날은 부드럽죠. 그때마다 스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바람이 일고 바람이 멎으면 고요가 온다. 노년의 평화는 바로 그 바람이 멎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외부의 적막이 아니라 내 안의 바람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오는 고요. 며칠 전 손녀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마음이 조용하다는 게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바람이 불어도 꽃잎이 떨어지지 않는 마음이랄까? 손녀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그럼 바람이 아예 안 불면 되잖아. 그래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세상엔 항상 바람이 불거든. 다만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되는 거야. 그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아마 그게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평화의 모습이겠죠. 저는 이제 압니다. 평화는 세상이 조용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바람이 멎을 때 오는 것이라는 걸요. 그건 나이를 먹는다고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마음 공부, 하루하루의 멈춤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잔잔한 바람이 방 안을 천천히 맴돌아요. 그 바람이 커피잔의 김을 살짝 흔들고 그 속에서 은은하게 빛이 부서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이게 평화구나.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혼란하지 않고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평화를 보았죠. 퇴계 이황은 자연 속에서 배웠습니다. 비움의 고요가 곧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요. 그는 하늘이 하는 일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하며 삶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모든 행복은 사랑에 있고 모든 평화는 용서에 있다. 그는 미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평화를 품을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줬죠.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바람이 일고 바람이 멎으면 고요가 온다. 평화는 멈춤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 바람이 멎을 때 그제야 세상이 고요하게 들립니다. 이 네 가지의 가르침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결국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할 때 비로소 피어나는 마음의 꽃이죠.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지고 세상은 멀어집니다. 하지만 대신 마음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젊을 땐 눈으로 세상을 보았지만 이젠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결과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과정이 더 소중합니다. 젊을 땐 더 빨리, 더 많이를 외쳤지만 이젠 조금 덜어내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비움이 평화를 낳고 멈춤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한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나 요즘 별로 특별한 일 없어. 근데 하루가 참 좋아.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엔 특별한 날을 기다렸는데 이젠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 되었죠. 그게 바로 노년의 평화 아닐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외로웠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일이 아니라 이해하게 되는 일입니다. 젊을 땐 몰랐던 진심을 알아가고, 그때는 미워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제야 비로소 세상이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창문 밖에서는 작은 새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엔 그저 소음 같았는데 이젠 음악처럼 들립니다. 같은 소리인데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어요. 그게 평화의 비밀이 아닐까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속에서 나만의 고요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평화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살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죠. 젊을 땐 누군가의 칭찬이 필요했지만 이젠 나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참 잘했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는 평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도 명예도 결국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쫓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해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하길,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길,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같은 평화가 머물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금은방의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금은방의 작은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